서방으로부터 국제 왕따를 당하고 있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이 둘은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7일 푸틴의 칠순을 맞아 축전을 보내기도 했던 김정은.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정은은 축전의 공동의 적인 미국을 언급하며 러시아와 밀착 행보를 보이는 내용을 포함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심화될수록 이 관계는 더 끈끈해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러시아가 고립될수록 푸틴은 북한의 손을 내밀 수밖에 없는 외교적 상황입니다. 로이터는 지난 10일 과거 냉전시대 소련과 북한의 긴밀했던 관계를 언급, 현재 북한이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 확실한 이익을 얻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나라의 관계는 언제 시작됐고 또 그들의 관계는 어떻게 가까워지고 있는 걸까요? 국제사회로부터 점차 고립되어 온 북한과 러시아, 이 둘의 관계는 소련 붕괴 전 1947년 냉전 초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북한은 냉전 초기 소련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중국과 소련의 광범위한 지원을 받은 북한은 1950년부터 약 3년간 6.25 전쟁을 벌였습니다. 이후에도 수십 년간 북한은 소련의 원조에 크게 의존했으며 1990년대 소련의 붕괴 이후 북한은 흉년과 수해로 인한 대기근의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오랜 기간 돈독했던 두 나라는 김정은 집권 초기 상대적으로 냉랭해집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대북 제재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졌기 때문입니다. 김 총비서와 푸틴 대통령이 관계를 회복한 것은 2019년 4월, 김정은 총비서는 러시아 극동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푸틴 대통령과 처음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당시 외신들은 이를 계기로 두 나라의 관계가 새로운 단계에 올라섰다고 평가하기도 했죠. 그 이후부터 러시아는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 제재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유엔 안보리를 공개적으로 분열시키는 등 북한의 우호적인 행보를 보였습니다. 현재까지 두 나라는 친밀한 관계를 꾸준히 이어왔습니다. 북한은 지난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러시아의 연일 지지를 표명하며 보답해왔으며, 최근 북한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내 점령지 합병에 대해서도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 외무성 조철수 국제기구 국장은 4일 담화를 통해 헤르손주 등 점령지 4곳을 지목해 러시아 정부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최근 러시아 관리들은 2만 5천여 명의 북한 노동자를 자국에 수용하기 위한 정치적 준비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북한 노동자의 해외 취업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으로 금지된 부분이나 우크라이나에서 독립을 선언한 지역의 러시아 관리들이 전쟁으로 파괴된 지역의 재건을 위해 북한 노동자들을 고용할 가능성을 논의했습니다. 두 나라의 관계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더 끈끈한 사이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선 핵카드를 손에 쥐고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푸틴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밀리자 저위력 전술핵 사용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것처럼 김정은의 핵 위협도 공갈에 그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정은도 상황에 따라 남한을 향해 정말 핵을 쏜다라고 겁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이 두 나라가 향후 원유 공급 파트너로 발전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북한의 대외 무역은 중국을 통해 이루어지지만 원유 공급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특히 원유 공급에서 잠재적으로 중요한 파트너이기 때문에 러시아를 통해 원유를 공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러시아는 유엔의 대북 제재 위반 의혹을 부인했지만 러시아 유조선들은 북한에 대한 원유 수입을 도운 정황이 여러 차례 드러나기도 했죠. 최근 몇 년간 코로나19로 인해 왕래가 중단됐던 두 나라는 무역 재개를 다시 앞두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아르티움 루킨 블라디보스토크 극동 연방대 교수는 최근 기고글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에 대해 우크라이나에서의 러시아의 특별 군사작전은 어쩌면 냉전 시대에 존재했던 준동맹 관계를 부활시킬 수도 있다고 적기도 했는데요. 푸틴의 러시아와 김정은의 북한, 이 두 나라의 앞날은 과연 어떤 행보를 걷게 될까요?